안녕하세요. 아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 그리고 골라듣는 재미까지 있는 자신만만적인 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저 때는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죠. 그죠? 오늘은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용도 안 지웠어요. 거기다가 14강도 살짝 위에 겹쳤습니다. 오늘 이제 14강이죠. 자, 건축물 범죄 예방하면서 이제 오늘 이거는 샥 놔두고요. 다 안 읽겠습니다. 오늘은. 자, 이제 우리가 자료에 보면은요. 건축물 범죄 예방 설계 해가지고 한 페이지가 전부 다 건축물 범죄 예방 설계 해가지고 나왔어요. CPTD 이래가지고 그죠? 자, 이게 환경 설계죠, 그죠? 자, 환경 설계입니다. 우리가 환경 설계라고 해서 환경 설계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어쨌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한 어떤 설계죠, 그죠? 여기에 이제 저때도 한번 제가 범죄 예방 설계는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내용들이에요. 실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범죄 유형까지도 제가 나왔고요. 제가 사실 참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절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가 그 노상 발생이 62%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발생 시간은 우리가 밤이 41%고 그 다음에 오후 때는 학생들이 어떠한 출근이나 이런 중간 시간 아예 퇴근 때 이럴 때는 사실 이게 범죄가 안 일어나고 사람이 약간 더문 이럴 때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범죄의 어떤 심리가 좀 그렇죠.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범죄자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범죄라는 개념이 누가 보면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CCTV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하다는 개념이 거의 98%의 어떤 개념, 정말 세계의 어떤 안전의 그 정말 3위, 3, 4위, 뭐 일본은 뭐 2위다 이래 놨는데 우리가 범죄 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안전한 것으로서는 사실 거의 우리가 2, 3위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이게 통계 자체가 요즘은 원체 좀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좀 믿을 수 없는 좀 중국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조금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거고 우리나라의 어떤 통계율은 정말 유럽에서도 알아주는 어떤 그 안전한 개념으로 사실 들어갑니다. 그죠? 좀 제가 유튜브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요. 중간에 이제 하나 떠놓은 것들 때문에 제가 보는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어떤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카페에서 노트북, 핸드폰 다 놔두고 가도 누가 안 들고 간다라든지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정말 그런 건 없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잃어버려도 분실물에 갖다 주는 그리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정말 저도 한국인이지만 정말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잘 돼 있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외국인들도 볼 때도 뭐 CCTV 때문인갑다라는 말도 있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 어떤 민족성 자체가 좀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총을 가지지 않는 어떤 부분 때문에 또 안전하고 그리고 요즘은 실제 어쩌다가 한 번씩 어떤 살인은 일어나는데 요즘 뭐 좀 범죄도 좀 있긴 있지만 요즘은 많이 진짜 예방은 됐죠, 그죠? 진짜 CCTV 관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밤에 어떤 일어나는 어떤 범죄는 안면 인식이 있는 하니까 좀 주위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유리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보고 이 무슨 살인이라고 하죠? 자, 그런 것이 맞는 거지. 치정살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따져보면은 우리나라는 좀 잔잔한 어떠한 건 있어도 큰 범죄는 뭐
별로 없죠, 그죠? 그래도 뭐 좀 우발적인 것은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안전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그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이제 안전에 우리가 앞에 계속 이제 자연재해 안전도 있었고 했지만 오늘은 우리가 생활 관련 안전 하면서 범죄 예방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 예방 디자인의 어떠한 측면에서 꼭 우리가 적용 생각만 하지 말고 적용도 물론 필요는 해요. 그랬는데 꼭 우리가 적용을 또 나무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실제로 이제 시각적인 디자인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료에 보면은 어떤 범죄의 어떤 발생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방에 여러분들이 쭉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려고 지금 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잠깐 보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공간별 범죄 유형 범죄 어떤 설계 기준도 범죄 설계 기준이 아니 범죄 예방 어떤 설계 기준 나오고요. 그다음에 공간별 설계 기준도 제가 다 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줄여져 있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걸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낸 내용이고요. 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푸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제 범죄 기준 공간별 공동주택이든 간에, 실제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풀 때, 앞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받아들이는 인풋의 능력이죠. 인풋의 능력을 우리가 봤을 때 이 내용들을 한국 전통마을 이러니까 그 다음에 공간 설계의 범죄 예방 어떤 환경 설계 이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뭐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나와 있는 어떤 설계 기준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별로 헷갈리진 않습니다. 한번 본 거고 이런 건 다 알 수가 있는데 공간별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데 한국 전통 그 다음에 공원 설계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이런 내용들이 탁 달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헷갈린다는 거죠. 솔직히 이런 부분만 제대로 정말해서 범죄 예방의 설계 가이드에 관한 내용만 우리가 정말 인풋하는 능력만 제대로 돼 있다면 저거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부분들 앞에 우리가 안전이라고 했을 때 지금 생활 안전이죠, 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제가 왜 범죄의 어떤 성격을 제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범죄라는 것이 범죄라는 내가 진짜 어떤 범행을 저지를 때 가장 생각을 하는 것이 우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볼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좀 어두워야 되겠죠. 그죠? 내가 눈에 인식이 안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저쪽에서 뭔가 CCTV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좀 어두워서 CCTV가 있어도 내가 안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이 좀 덜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격이 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뺏으려고 할 때 그죠? 뭔가 뺏으려고 할 때 바로 탁 들어가고 튀어나올 수 있을 때 내가 만약에 했는데 도망갈 수 있는 거리가 안 된다면 붙잡힐 수 있는 확률이 크다면 안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떤 범죄자의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어떤 심리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신경을 먼저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사람의 눈에 내가 인식이 안 되도록 해준다라는 개념은 뭐죠? 내가 보이도록 해준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조명의 기법, 조명이겠죠? 아니면은 CCTV라든지, 그죠? 자, 조명이나 CCTV의 어떤 기법으로 해준다는 거죠. 밝게 보인다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내가 이게 앞에 뭐였죠? 그 다음에 공격을 하고 도망갈 수 있는 뭔가 훔쳐서 도망갈 수 있는 어떤 거리 확보가 돼야 된다 했을 때 도망갈 수 없도록 해주는 공간을 없애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앞에 요 하나가 뭐였죠, 내가? 앞에 하나가 뭐였죠? 하나가 까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조경으로 하든 조경하던 우리가 조경이라는 개념은 식물로 뭔가를 하든 시설물로 해주든 그죠? 아니면은 물 처리를 해주든 자 이런 것으로 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명으로 해주는 방법 그죠? 우리 조경에서도 조명하잖아요. 자 조명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간을 없애는 방법은 어떤 거리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 사람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오픈시키면 되겠죠. 그죠? 오픈시켜서 사람들이 보인다든지 보이도록 해주는 방법. 그래서 오픈을 시키는 방법. 공간 오픈을 시킨다는 거죠. 그죠? 공간을 오픈을 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인식이 되도록 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자, 이런 방법으로 해주면 우리가 전통 마을이든 그 다음에 공원 설계든 간에 이런 곳에 우리가 실제로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다다다닥 붙은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는 그죠? 아니면은 앞에 건축법에 공동주택 말고 건축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 우리 보면은 건축물이 다다닥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든지 아니면은 과거에는 사실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아니면은 또 1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2층, 3층으로 접근하기 좋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앤다든지 없앨 수 없다면은 인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조명 처리를 해주는 방법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입구에 다 조명 처리를 해주죠. 그죠? 자, 조명을 우리가 해줍니다. 사실 조명이 너무 밝아서 살고 있는 우리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사실 조명도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이런 것은 CCTV를 설치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또 뭐 있어요? 우리가 인식을 우리가 해주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도록 해준다는 것은 공간을 오픈을 하되 큰 나무를 심지 않고, 그죠? 1층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공간을 우리가 앞에 요즘은 나무를 그 베란다 앞에 바로 안 심죠. 그죠? 좀 그 큰 나무를 안 심죠. 낮은 나무로서 바로 인식이 되도록 낮은 식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베란다 앞에 뭔가 공간을 둬서 물 공간이라든지 해서 뛰어넘지 못하도록 해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요 그 베란다와 이런 곳에 우리가 가시덤불 같은 피라칸사스 식재를 해준다라든지 뭐 이런 곳에 어떤 위험 요소를 만들어준다라든지 도망갈 때 걸릴 수 있는 방법, 그죠?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일반 건축물이나 어떤 빌라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가 적용적으로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어떤 범죄의 예방이라는 것이 범죄 심리를 봤을 때 어떤 세 가지의 어떤 방법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범죄의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전통 마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전통 마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떤 개념이라고 보세요? 전통 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전통 마을이라는 것은 입구에서부터 딱 생각을 해본다든지 이럴 때는 일단은 건축물들이 일단은 붙었어요. 그죠? 좁은 골목길이라는 거죠. 좁은 골목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사실은 가로등 시설도 없겠지만 일단은 뭐 민속마을 또 생각을 해보면 가로등은 뭐 두 번째 시더라도 일단은
좁은 골목길에 또 담장 자체가 일단은 낮죠. 담장 자체가 낮아서 내가 범죄를 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튀어나오기도 좋습니다. 만약에 뭘 훔치자고 한다면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전통 마을의 범죄 예방 디자인의 개념들은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 것이냐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좁은 골목이고 담장이 낮다라고 이래 해주면은 우리가 앞에 뭐가 있나요? 좁은 골목이라서 우리가 사람이 막 이렇게 눈에 잘 안 띄겠죠. 골목이니까 그죠? 그러면 사람이 눈에 띄도록 이 자기가 골목에 들어갔을 때 내가 눈에 범죄자 입장에서 안 띄게 같으면 부분적으로 꺾이는 부분에 이것은 우리가 CCTV를 설치를 해주는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거는 나무로 어떻게 해준다는 개념이 아니죠, 실제로. 근데 담장이 우리가 낮다라고 했을 때는 담장을 높이 줄 수는 없겠죠. 그죠? 자,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뛰어넘었을 때 뭔가 장애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적용해서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그죠? 자,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담장 앞에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식재 기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 마을의 어떤 개념을 우리가 전통 마을의 공간의 어떤 특정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통 마을의 일단은 내용들을 봤을 때는 전통 마을의 공간 특성이 나와야만이 특성과 공간 특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떠한 범죄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범죄의 유형은 안 나오더라도 제일 먼저는 공간 특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범죄 유형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방 디자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범죄 심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 심리를 1번으로 탁 띵가 놓는 거죠. 범죄 심리를 중간에 넣기는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범죄 심리를 우리가 먼저 집어넣고 범죄 예방이니까 범죄의 어떤 심리는 사람 인식, 그 다음에 어떤 공격에 관한 공격에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넣어놓고 복선으로 먼저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가서는 이제 전통 마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본론부터 이는 공간의 특성이 우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뭐 꼭 좁은 길 담장 아니어도 상관은 없겠죠. 어느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간의 한국 전통 마을의 공간 사례를 먼저 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속마을 들어도 좋고요. 전주의 어떤 마을을 들어도 좋고요. 우리가 많이 있죠. 그죠? 외암리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외암리를 하나 들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안동마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전통에 공부하는 마을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 구조 정도는 어차피 전통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철학적인 적용이라면서 한국의 민가의 어떠한 마을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 들면서 공간마다의 어떤 범죄의 형태가 있을 수 있는 예를 공간 특성 사례로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 해야만이 여러분이 범죄 예방 디자인의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법규도 이제 들어가긴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다 돼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중에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원 설계도 마찬가지죠. 공원 설계도 처음에는 어떤 범죄의 심리를 먼저 1번으로 띄우고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1번을 서원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뭐 조경 설계에 뭐 범죄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단어를 쓰지 마시고요. 범죄의 어떠한 심리를 띄운다든지 아니면 앞에 뭐 있죠? 범죄 예방의 범죄의 어떤 발생 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이라든지 발생 시간
정도를 먼저 띄우는 것도 괜찮죠. 범죄 발생은 주로 뭐 오후 12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나므로 낮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낮에 일어나고 범죄의 어떤 심리로 봤을 때는 이런 심리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에는 그죠? 주로 낮 시간대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밤에 공원 이용하나요, 여러분? 밤에 이용은 주로 밤이 우리가 41% 일어난다고 하니까 만약에 밤에 이용하는 공원 같으면 저는 모르겠어요. 밤에는 저는 공원을 안 이용을 해봐가지고 솔직히 좀 넓은 공원은 도시에 있는 완전한 어떤 오픈된 공원 아니고는 사실 어떤 우리나라는 조금 약간 야산 같은 곳에 공원 설치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저는 8시 이후 되면 방송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공원에 식물원 이런 데 가도 몇 시 되면 나가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다 화면을 다 비추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그 오픈된 공원은 안 가봐서 몰라. 걸린공원 정도는 좀 작은 곳에는 모르겠는데 사실 일반적인 공원은 대체로 문을 닫죠. 그죠? 다 이렇게 나가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공원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이제 우리가 공원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우리가 범죄 맨 처음 단어는 범죄 유형과 범죄 어떠한 발생 시간하고 그 다음에 범죄 어떠한 범죄 심리 이걸 먼저 띄워놓고 그 다음에 공원의 어떤 특성, 뭐 여러분들이 작은 공원이면 뭐 사실 뭐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걸린 공원의 사례를 하나 들어놓을 필요는 있겠죠. 그죠? 큰 공원은 분명히 시간 제한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큰 공원인데 대체로 큰 공원 또 낮에 이용하잖아요. 큰 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때는 우리가 공공 디자인도 적용을 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죠? 공공 디자인의 어떤 간판에 관한 내용들, 간판이라면 좀 그렇나? 이 뭐라고 그러죠? 공공 디자인의 간판 사인보드에 관한 내용도 이때는 우리가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뭐 입출입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범죄의 어떤 유형을 우리가 적어놔서 눈에 보이도록 이곳은 뭐 문제가 많이 생긴다 해서 어떤 그 형태로 만든다든지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해주면은 사실 범죄자도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떨린다고 해요. 실제로 그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공원 설계에 큰 공원이든 작은 공원이든 항상 공간의 패턴의 사례를 먼저 들어서 공간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적용 식재를 해주든 시설물로 해주든 물로 처리를 해주든 필요한 곳에는 조명을 해주는 방법 또 필요한 곳에는 CCTV를 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공간의 어떤 거리를 띄우는 방법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시설물에 배치하는 방법 이런 것이 공간별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공간별로 나오려면은 우리가 앞에 전통마을의 사례를 하나 들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공원 설계에 할 때도 사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굳이 사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부분이고 공공주택은 다 아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뭐 사례 들어가면서 공간의 배치 형태를 딱 들어갔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오늘 기본적인 이야기는요. 1번에 우리가 서원이라는 정의 이런 단어를 쓰지 말고 어떤 범죄 심리, 범죄의 어떠한 유형 이런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걸 먼저 복선으로 띄워놓고 시작을 하고 공간의 형태를 그 다음부터 깔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답은 충분히 잘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당연히 이 내용은 당연히 읽어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설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읽어보셔야만이 이 답을 공간이 나와도 사례가 나와도 사례를 적어도 이 법안에 적용을 시키면서 답을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정말 우리가 법 안에 이제는 자연재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 보행 안전, 그 다음에 교통 안전, 내 총괄돼서 전체 앞에 맨 앞에 우리가 다지기 12강 했을 때 안전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법. 여러분 앞에 제가 한번 찾아봐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제는 그거를 적으면서 그 법을 관한 내용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BF 기준을 안 했네요, 그죠? 그러면서 BF 기준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전에 관한 법들, 자연재해에 관한 법들은 어디 뭐가 있는가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